안녕하세요. 현역 가수들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역가왕 3의 모든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방송 이전에 이미 감지되고 있는 탈락의 기류와 판을 뒤흔들 변수들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이전 시즌과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 구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현역가왕 3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생존전의 형태로 공식 출발합니다. 이번 시즌이 특별한 이유는 참가자 수가 늘어서도 시즌 숫자가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출연 조건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총 29명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29명은 연습생도 잠시 활동했던 가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에 서고 행사를 다니고 실제로 돈을 벌며 활동 중인 완전한 현역 가수들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현역가왕 3는 더 이상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무대는 곧 현역들끼리의 생존 경쟁이자 자존심을 건 전면전이 됩니다. 과거의 경력은 여기서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활동했는지, 어떤 타이틀을 가졌는지는 단 한 곡 앞에서 모두 무력화됩니다. 한 번의 무대에 한 곡의 선택이 곧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참가자들에게 극단적인 압박을 줍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지금 이 판에 맞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현역가왕 3는 누가 트롯을 가장 잘 부르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장르의 목소리가 트롯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통 트롯만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트롯을 축으로 삼되 그 위에 뮤지컬, 아이돌, 크로스오버, 국악, 댄스까지 모든 장르가 동시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3는 가창력 대결이 아니라 장르 전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장르가 어떤 타이밍에 터지느냐,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장르 선택 하나로 극단적인 평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즌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심사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 오디션에서는 음정, 박자, 감정, 무대 완성도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흔들립니다. 단순히 잘했는지가 아니라 이 무대가 지금 이 장르에 어울리는지, 이 가수가 이 판에 필요한 인물인지를 묻는 구조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 성향은 매우 냉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를 개별 가수의 실력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 판의 흐름과 균형 속에서 판단하는 시선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실력자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역가왕 3는 잘하면 올라간다는 단순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무대입니다. 실력은 기본값일 뿐이고 그 위에 장르 적합성, 무대의 순간성, 판을 뒤흔드는 임팩트가 더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번 시즌이 시작 전부터 살벌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역가왕 3의 판도를 흔드는 첫 번째 축, 뮤지컬 아이돌 크로스오버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인은 이번 시즌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통 트롯 중심의 무대에서 이들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는 첫 방송부터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뮤지컬 무대를 대표하는 차지연입니다. 2006년 데뷔 이후 약 20년 가까이 뮤지컬 무대 최상단을 지켜온 배우로 대형 작품의 주역을 맡아온 경력이 그녀의 무게를 설명합니다. 벨팅을 기반으로 한 폭발적인 성량, 록 발라드 톤의 강한 추진력은 무대 장악력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 이 뮤지컬 발성이 트롯 무대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입니다. 관객의 심장을 단숨에 관통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트롯 특유의 결을 벗어난 이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지연의 첫 무대는 개인의 성패를 넘어 이번 시즌 전체 장르 실험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파니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2차대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서 메인 댄서였고
클래식 발레를 전공한 퍼포먼스형 아티스트입니다. 이후 솔로 보컬 활동과 심사위원 경력까지 쌓아온 만큼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롯 무대에서 퍼포먼스는 항상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작이 많아질수록 감정선이 흐려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스테파니에게 이번 무대는 퍼포먼스가 무기가 될지 아니면 족쇄가 될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크로스오버 라인을 대표하는 보컬 역시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중 발라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창법은 안정감이라는 강점을 지닙니다. OST와 공연 무대를 통해 다져진 무대 경험은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트롯은 호흡과 꺾기, 그리고 감정의 결이 핵심인 장르입니다. 클래식 발성이 이 감성과 충돌할지 아니면 새로운 깊이를 만들어낼지는 실제 무대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 파워보컬 솔지는 이 라인에서 가장 직관적인 무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메인 보컬이라는 포지션, 그리고 복면가왕 초대 가왕이라는 이력은 이미 실력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R&B 기반의 고음 처리와 안정적인 호흡은 현역가왕 3에서도 분명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다만 아이돌 출신 보컬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는 중후반 생존력입니다. 초반 화제성은 확실하지만 트롯이라는 장기전에서 감정과 서사를 어떻게 축적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이 4명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이 왜 장르 전쟁이라고 불리는지는 분명해집니다. 뮤지컬 20년차 2차 대 아이돌, 크로스오버 보컬, 아이돌 파워보컬이 한 무대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순간 현역가왕 3는 이미 이전의 트롯 경연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라인의 성패는 단순한 개인 탈락 여부를 넘어 앞으로 어떤 장르가 이 무대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라인, 트롯 베테랑과 중견 가수들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들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트롯 무대를 지켜온 인물들로 대중에게 이미 각인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이 경력은 결코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그 무게는 독이 될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의 구조는 축적된 이력보다 그날의 한 곡을 요구합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돌아올 위험도 존재합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강력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중견 가수들은 특히 양날의 검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이미지가 여전히 강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트롯 무대에서는 그 이미지 자체가 벗겨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숙한 감정과 인생의 결을 노래로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연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감점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라인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금잔디입니다. 26년 차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력이 아닙니다. 행사와 라이브 무대를 통해 단련된 안정적인 발성, 정통 트롯의 교과서적인 호흡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그러나 서바이벌은 안정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사 구조와 미션이 변화할 때 베테랑의 내공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파워형 트롯 보컬로 이미 강한 인상을 남긴 가수 역시 이 라인의 중요한 축입니다. 락과 팝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넘치는 창법은 다만 이런 스타일은 초반에는 폭발력을 발휘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감을 줄 위험도 함께합니다. 언제 에너지를 터뜨리고 언제 눌러야 하는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로 승부하는 유형의 가수들도 있습니다. 서정적인 감정선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들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같은 결의 무대를 반복하지 않고 감정을 어떻게 변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동은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경연에서 가장 빠르게 소모되는 요소입니다. 스토리텔링형 트롯을 대표하는 가수들 역시 이 라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 곡 안에 서사를 담아내는 능력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경연 초반에는 퍼포먼스와 직관적인 임팩트가 더 주목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에게 초반은 공격이 아닌 버티기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의 깊이가 판을 뒤집는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안정형 트롯 가수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음정과 정통 트롯을 모두 소화하는 이들은 라이브 안정성 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집니다. 행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은 흔들림 없는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안정감은 때로는 무난함으로 보일 위험도 동시에 내포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관객의 기억에 남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 베테랑과 중견 라인은 현역가왕 3에서 가장 냉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경험은 존중받지만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익숙함은 무기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라인의 승부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가 아니라 누가 스스로를 가장 과감하게 깨트렸느냐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구간, 중견과 루키의 경계에 서 있는 실험형 아티스트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트롯 문법에 완전히 안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존 장르의 색을 버리지도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이 라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트롯을 기반으로 하되 반드시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해 왔다는 점입니다. 발라드에서 출발해 성인가요와 트롯으로 영역을 확장한 유형, 아이돌식 퍼포먼스를 결합한 혼종형 스타일, 국악이나 민요를 베이스로 한 퓨전 트롯까지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시도가 경연이라는 구조 안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감성적인 음색과 서정성을 무기로 삼는 유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롯 특유의 리듬과 꺾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흡수했느냐에 따라 평가는 크게 갈립니다. 발라드 감성이 강하게 남아있을 경우 트롯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미완성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심사는 실험보다는 완성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이돌식 퍼포먼스와 트롯을 결합한 스타일은 화제성 면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가집니다. 무대 위에서 시각적인 자극과 에너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역가왕 3의 심사 구조가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이 장점은 곧바로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퍼포먼스가 노래를 압도하는 순간 감정 전달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악이나 민요를 기반으로 한 퓨전 트롯 역시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발성과 색채는 분명한 개성이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얼마나 직관적으로 전달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심사와 관객 모두에게 설명이 필요한 무대는 경연 초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라인의 가수들은 무대를 통해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받게 됩니다. 비주얼과 콘셉트를 앞세운 비교적 짧은 경력의 가수들 또한 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세대 간 취향 차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젊은 감성의 댄스 성인가요나 밝은 콘셉트는 일부 시청자에게는 신선함으로 다른 일부에게는 가벼움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월드뮤직이나 밴드 기반 활동을 해온 실험적인 아티스트들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장르적 완성도는 높을 수 있지만 트롯 경연이라는 틀 안에서 평가 기준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심사가 장르 확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의 가수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트롯 경연은 어디까지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실험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탈락의 명분이 되는가? 현역가왕 3에서 가장 먼저 갈라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바로 이 실험형 라인입니다. 이제 현역가왕 3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축! 이미 검증된 인지도와 팬덤을 동시에 보유한 라인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들은 미스트롯을 통해 전국 단위의 인지도를 확보했고 경연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은 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초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팬덤입니다. 이름이 소개되는 순간 댓글 수가 급증하고 관련 클립의 조회수가 빠르게 상승하며 각종 투표 지표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공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첫 방송 직후 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느냐의 싸움에서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현역가왕 3는 팬덤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팬덤은 출발선을 앞당겨줄 수는 있지만 결승선까지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사는 더욱 냉정해지고 무대에 요구되는 기준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 라인의 가수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이미 대중에게 각인된 이미지와 스타일은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버립니다. 같은 방식의 무대를 반복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번 시즌은 확인이 아니라 증명의 무대입니다. 젊은 연령대 뉴페이스들 역시 이 라인에 포함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트롯 감성과 민요적 색채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경우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성인 가수들 사이에서 그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귀여움과 신선함을 넘어 동등한 경쟁자로 설득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악 기반의 신세대 트롯 가수들 또한 주목 대상입니다. 전통 감성이 가진 깊이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대중에게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국악의 색이 강할수록 호불호는 뚜렷해지고 이는 곧 경연에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라인의 가수들은 무대 하나하나가 곧 평가의 기준점이 됩니다. 밝고 발랄한 콘셉트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수들 역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댄스 트롯이라는 장르는 화제성과 에너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지만 경연이라는 구조에서는 쉽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콘셉트의 지속력과 변주 능력이 부족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표현을 강점으로 하는 가수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서사가 무대 위에서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 관객과의 정서적 연결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대는 방식이 반복될수록 심사는 점점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파괴력이 이번 시즌에서도 다시 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 라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지도는 무기이지만 보호막은 아닙니다. 팬덤은 초반을 책임지지만 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 이들은 가장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동시에 가장 높은 기대를 짊어진 집단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을 종합해 현역가왕 3의 마지막 축,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현실과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팬덤, 선곡, 그리고 무대의 순간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첫 방송 이후 가장 먼저 반응이 폭발하는 것은 언제나 인지도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가수가 등장하는 순간 댓글 수와 조회수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클립 영상의 확산 속도 역시 무명 참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이 흐름은 이미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패턴입니다. 현역가왕 3 역시 이 공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역가왕 3는 팬덤 중심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팬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무대 자체의 설득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특히 중후반으로 갈수록 심사는 더욱 냉정해지고 무대의 기준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승부를 가르는 것은 선곡입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가수라도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곡 하나로 강점이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숨겨졌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트롯이라는 장르 특성상 곡의 서사와 감정선이 가수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경우 실력과는 무관하게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룰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장르 혼합을 장려하는 미션이 주어질 경우 누군가는 확실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통 트롯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 3는 이처럼 환경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 관객의 반응까지 더해지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팬덤이 만들어내는 사전 기대와 실제 무대에서 터지는 현장 반응이 어긋나는 순간 결과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가수는 이름이 아니라 그날 무대에서 관객과 심사를 동시에 설득한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미스트롯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같은 시기에 방영되지만 구조와 목적은 명확히 다릅니다. 현역가왕 3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증명하는 실력 검증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청 포인트는 발견이 아니라 충돌입니다. 반면
미스트롯은 아직 이름이 낯선 가수들이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 무대, 한 곡으로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핵심 재미입니다. 여기서의 긴장감은 충돌보다는 성장과 발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는 단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번의 고음, 한 번의 벨팅. 그리고 단 한 곡의 선택이 가수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경력 20년의 벨팅이 트롯 무대에서 폭발하는 순간, 아이돌 출신 파워보컬의 고음이 현장을 압도하는 순간, 혹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수가 한 곡으로 판을 뒤흔드는 순간이 모두 첫 방송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은 단순한 첫 방송 날짜가 아닙니다. 이날은 누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누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누가 이 판을 뒤집을 것인지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현역가왕 3는 이미 시작 전부터 살벌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무대 위에서의 증명뿐입니다.